두피 건선이 심합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건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제 강의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두피만 건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몸에 건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두피에만 건선이 있는 경우하고 두피에 건선이 있으면서 다른 몸에 건선이 있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지금 방금 질문에는. 그래서 두피에만 건선이 있으면 두피에 관한 치료, 아까 제가 말했던 바르는 약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르는 약만 갖고도. 바르는 약만 갖고 그 약을 바르면서 또 그 적당한 샴푸를 써가면서 치료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두피에 건선이 있고 다른 몸에 건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리 일반적인 약을 써야 됩니다. 먹는 약을. 전신약은 아까 제가 말했던 MTX라든가 그다음에 사이클로스포인이라든가 이런 약제들, 내지는 포토세라피, 광선치료라든가 이런 약제들을 써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적용 기준에는 생물학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생물학 기준에는 해당이 안 돼요. 두피만 있으면. 왜냐하면 표면적에 두피는 1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파시 점수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쓸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건선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 모임에서는 이것도 적용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생물학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하는 시도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손발톱에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도 똑같이 거기만 있는 거랑 몸에 같이 있는 거랑 다를까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톱에 있는 경우에도 제 환자 중에는 손발톱에만 있는 건선 환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수한 특정 약을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만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을 썼을 때 한 3개월 내지 6개월 쓰면 깨끗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본인도 몰랐던 다른 부위의 건선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에서는 손발톱 건선만 있는 경우에도 생물학제제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보험에서 그걸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워낙 비싸서. 근데 그런 경우도 앞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알아서 질문 드려요. 가장 빠르고 관절염 치료가 함께 가능한 치료제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런 환자분한테 해당되는 건 생물학제제입니다. 생물학제제인데 생물학제제가 여러 가지 각각마다 좀 틀려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생물학제제가 2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고 2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생물학제제의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TNF-알파라는 그런 특수한 약에 대해서 타겟을 줘서 치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TH23이라는 세포를 타겟하는 것도 있고 TH17A라고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그 건선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TNF-알파 제제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 제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른 바이오로직스 제제들도 다 유용하다는 결론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딱 제가 추천하기는 어렵고 그 환자의, 아까도 말했지만 환자의 나이라든가 환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사약을 제가 추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사를 했을 때 그 부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아,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그 주사의 부작용 때문에 그 치료를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주사제에 따라서는 그 주사 부위의 아픔을 토로하는 특정 약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제를 제가 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어쨌든 그 약제들도 그 주사 부위의 아픔이라든가 홍반, 부종 이런 게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주사를 완전히 못 맞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 가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건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대중목욕탕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아마 좀 수치심을 느끼실 거예요. 피부에 발진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전에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제 환자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샤워장을 못 가시는 거 바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나타난 그 바이오로직스 생물학 제제를 주사 맞고 난 다음에는 정말 편하게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답하는 게 그 지금 물어보신 거에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뭐 발라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엔 생물학 제제를 씀으로써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인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한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10년 전 됐습니다만은 10년쯤 된 해결에 이런 생물학 제제를 나왔다는 것은 정말 건선 치료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근데 참고로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런 생물학 제제를 못 만드느냐? 이게 다 외국 제제입니다. 우리나라 제제가 아니에요. 연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하나 약을 이렇게 발견을 하려면 조 단위로 듭니다. 조 단위로.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연구가 또 아마 신문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개를 연구하면 하나가 성공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외국계 회사의 완성된 제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계속해서 좋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선 환자들한테는 또 특히 건선 치료하는 의사들한테는 좋은 무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이제 어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이렇게 임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이런 치료를 하셔도 괜찮나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은 있어요. 각 치료마다 제한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까지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생물학 제제를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아직 가끔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 물론 심하지 않은 임산부는 바르는 약이나 아니면 이 광선 치료 특히 UVB 아까 말했던 UVB 치료를 임산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약한 그 부작용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태아에 지장을 별로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임산부가 그럼 심한 건선을 그대로 앓고 있어야 되냐? 그 경우에 해외에서는 생물학 제제를 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애를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생물학 제제를 쓰는 거는 아직 요구되지는 못합니다.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도 정상적인 애를 분만을 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